한번 볼게요. A1이 마이너스 11에 등차가 D라고 했죠? 그러니까 BN도 등차 수열인 거 이해되니? 이거 합차로 쪼개면 BD의 AN 플러스 E 플러스 AN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n에 관한 1차식,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최종적으로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BN도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인데 BN의 등차를 어떻게 찾냐라고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보이나? 두 개를 합했지. 가운데 찾을 수 있죠. E, A, N 플러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얘는 어쨌든 E, D, N 지랄이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공차는 얼마일까? 4D 제곱이 공차 역할한다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다음에 S12 80이래요. 자, SN이 BN에 대한 등차 수열의 합이거든? 자, 등차 수열의 합이 어떻게 시작해? 2분의 공차로 시작하는 거 기억나요? 2분의 공차 n제곱 상수함이 없도록 표현되지? 20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렇게 쳐도 되고요. 얘를 이렇게 봐도 될까? S12 그냥 풀자. S12야 2분의 자,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편하겠네요. 4D AN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그러면 1 집어넣으면 4D의 A2 10 집어넣으면 4D의 A11 곱하기 12 8인 거예요. 자, 80인 거지. 소리. 4S10을 4D로 묶으면 A2와 A11이잖아. 그치? A2와 A11은 16이라고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첫째 항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10이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D고 얘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10D가 되겠죠. 자, 이제 D를 찾으려고 가는 거야. 11D니까 44 D제곱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80 D 빼기 16은 여기다가 만들어줘요. 그럼 11 D제곱 20 빼기 4는 0 나옵니다. 어떻게 두개나 4로 약분하면 잠깐만 4로 약분하면 11D 그네. 자, 11D D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인수분해가 제일 어렵네요. D 값이 얼마야? 2인 걸 알 수 있어. D가 2인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B10은 8
A 11이었지? 그럼 8에 마이너스 10에서 10D 늘었으니까 20 넣은 거야. 이래? 정답이 81입니다. 됐어요? 자, 비엔도 등차 수열했다는 거 기억해서 푸시면 돼요. 빨리 풀게요. 자, 지금 최대수가 1인 다항 함수인데 여기가 2x란 말이야. 그러면 최고차의 b가 8배 되기 위해서는 fx는 필연적으로 3차여야 돼. 2가 3번 곱하면 8배니까. 그럼 이제 ax제곱 플러스 bx, c 이런 식으로 추산할 수 있게 되는데, 자, f형이 0이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럼 이 분수식이 수렴했는데 분모가 0이야. 누구도 0이야? 분자도 0이야. 그럼 따라서 f1도 0인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0분의 0꼴이잖아. 그럼 로피터를 다항함수도 마구 써주면 f'0과 얘는 f'1 숙미분해야 돼 곱하기 2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빨리 해보자. f0은 0이야. 그럼 여기 c 없어. f'0은 뭐야? b야. f'0이 뭐라고? b. 그럼 f'1은 마이너스 2분의 3b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아니? 자, f'x 쫓아가면 3x제곱 2ax 플러스 b인데 f'1 할 거야. 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2분의 3b다 라고 얘기해. 자, 그럼 2a는 표현이 됐지 그냥. 3 플러스 2a가 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5b다 라고 나올 거야. 식 하나만 더 필요한데 식이 뭐가 필요하냐면 뭘로 끌고 오냐면 f1이 0이다.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0이다가 됩니다. 그럼 봐봐. b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고 동시에 b는 마이너스 5분의 2에 2a 플러스 3이 됩니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분의 4a 마이너스 5분의 6 어떻게든 계산하면 되죠. 5분의 1a는 넘어가면 5분의 1이 되니까 a가 1이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됐어요. 자, 뭐 물어보니? F3 하면 27에 9에 a가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 떨어집니다. 그래서 30이 나와요. 자, 11번이 좀 주요하게 봐야 되는데 요거 기울기 1이라고 잡을 수가 있어? 기울기 1이라고 잡을 수는 없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각들을 표현해봐. 확실히 표현할 수 있는 각들은 아직 없네요. 이 직각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얘가 기울기가 a고 얘가 마이너스 a니까 1 마이너스 1이었으면 직각을 표시할 수 있는데 직각을 표시 못해요. 자, 그런데 핵심적으로 비례가 있어. 요 CD라는 길이는 OA라는 길이에 세 칸인 거야. 얘가 무슨 사변이라고 했지? 그럼 요 길이도 요 길이와 동일하겠지. 그럼 여기 토탈 몇 칸이 만들어졌어요? 4칸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요렇게 평행하게 그어봐. 그럼 이쪽 방향은 4칸이지. 그럼 이쪽 방향은 4칸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잘 봐. 우리 시청력이 이게 핵심이야. 자, 평행사변에 평행선 그었어. 연장했어. 이쪽으로 몇 칸? 4칸.
그럼 여기로도 4칸이 돼야 돼. 변. 그런데 여기 y절표 0,b인 걸 알잖아. 그럼 여기 좌표는 뭐가 될까? 0,-3분의 b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니? 자, 그럼 우린 요 직선을 알아. 기울기가 a이고 y절편이 -3분의 b인 거야. 그럼 이제 여기와 여기의 교점들이 표현이 되겠지. 자, 얘가 -ax라고 하면 ax -3분의 b -ax 2ax는 3분의 b 그럼 x는 6a분의 b. 자, 얘가 6a분의 b가 됐어. 그럼 마이너스 a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b라는 값이 만들어져. 자, 요거는 얘랑 연립해야 되겠지? 그럼 ax 마이너스 3분의 b랑 마이너스 ax 플러스 b랑 연립할 거야. 그럼 2ax는 3분의 4b가 되니까 얘는 6a분의 4b 6a분의 4b 컴마 아무데나 집어넣어.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6분의 4b니까 6분의 2b 6분의 2b라고 표현이 돼요. 또 재밌는 거 하나 볼까?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 6분의 b만큼 올라갔어요.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 6분의 3b만큼 올라갔어요. 6분의 b, 6분의 3b. 몇 대 몇 또? 1대 3. 이렇게 또 완성이 돼요. 이해돼? 자, 그럼 이 미지수 두 개는 다 어디 위에 있어요? 로그 위에 있죠? 이제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로그 2에 6a분의 b는 마이너스 6분의 b고요. 로그 2에 6a분의 4b는 6분의 2b가 됩니다. 얘네들을 빼면 진수가 뒤집어져서 곱해지겠지? 그럼 a, b는 약분데 그럼 로그 2에 4분의 1이 만들어지고 얘를 빼면 마이너스 6분의 3b가 됩니다. 2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2라 적인 거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b가 얼마야? 4였단 말이야. 얘네? 그럼 b가 4면 로그 2에 b에서 4를 집어넣어. 그럼 6a분의 4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a까지 숫자 3a분의 2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이야.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뒤집어 버려. 그럼 2분의 3a는 2의 3분의 2승이 되고 3a는 2의 1승 곱해지니까 2의 3분의 5승이 되고 3으로만 나눠주면 돼요. 됐나? 자, 얘를 곱하래. 그러니까 3분의 2의 3분의 5승과 b 2의 제곱을 곱할 거야. 그럼 3분의 2의 3분의 11승이 되지.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 세제곱분을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이해했나? 사실은 이것만 발견하면 어렵지 않아요. 얘가 y는 x고 얘가 y는 마이너스 x였다면 여기가 뭐가 돼? 직각에 대해서 역함수를 풀 수가 있는데 얘는 미정 기울기가 a 마이너스 a인 거야. 여기 직각이라는 표시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철저하게 이 비례를 찾는 건데 평행사변이니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지. 위쪽이 한 칸, 세 칸, 위쪽으로도 한 칸, 세 칸, 밑으로도 한 칸, 세 칸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배웠으면 너무 쉽게 배웠겠지. 너무 쉽게 느껴졌을 거야. A 빼기 B지, 넓이 빼기 넓이지. 뭐라고 했어? 정적분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넓이를 뺄 때는 평가원은 항상 빼기면 뭘 찾아보라고 해? 공통 찾아보라고 그러지? 그럼 여기 이렇게 빨간색으로 색칠한 건 공통인 거 맞습니까? 그럼 공통까지 포함하면 처음 넓이가 직각이 평면삼각형이지. 그래서 8이라고 구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 이렇게는 자, 요 부분이 파지잖아. 요건 사실 뭘로 구하면 돼? 파지는 부분. 두 근으로 둘러싸인 넓이로 구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파진 부분이 없다라고 치면 이쪽 삼각형 넓이도 얼마야? 공통까지 포함하면 8이지. 근데 거기서 두 근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파버려야 됩니다. 그럼 6분의 최대수가 얼마예요? A는 양수죠. 3, 1에서 만나는 거 맞습니까? 그럼 2의 몇 승? 3 빼기 1에 3승 이렇게 떨어져요. 요게 1이라고. 그럼 88 없어지지? 그럼 3분의 4A가 1이니까 A가 4분의 3인 걸 알 수 있다고. 이해돼? 그럼 봐봐. 지금 fx에서 f2는 요 2차잖아? 그럼 요 2차를 어떻게 표현할 건데? 자, fx는 2인 지점에서 2차 함수야. 최계수가 4분의 3. 근데 언제 만났어? 이 직선과 1에서 만나고 3에서 만났어? 1에서 만나고 3에서 만났어? 플러스 누구랑? 선생님처럼 입 밖에 식세우는 이 순서가 돼야지 안 헷갈린다고. 플러스 누구랑까지 얘기해줬잖아. 자, 그러면 요건 뭐야? 얘를 대칭동시킨 녀석이잖아? 이미 알려줬죠? 그럼 뭐죠? 기울기가 y는 x가 되겠죠. 이해니? 자, f2야. 얘가 y는 x야. f2. 그럼 4분의 3에 1에 마이너스 1에 2가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을 빼면 4분의 5가 나오겠습니다. 이해했나요? 야, 이 문제에서 뭘 떠올려야 돼? 자, 넓이 빼기 넓이 하면 정적분인 거 일단 맞고요. 그 다음에 평가원은 넓이 빼기 넓이 했을 때 항상 뭘 땡겨온다? 공통을 땡겨온다. 이 얘기였습니다. 자, 14번. 그림과 같이 길이가 2R이 요것도 R이야. 항상 선생님이 이제 원을 반원이 주어지면 이렇게 연장해서 전체 원 하고 중심 찍은 다음에 원주까지 걸어. 중심 찍은 다음에 원주까지 걸어. 그럼 원주의 점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걸어. 이것들은 다 뭐지? R이 되겠어요. 근데 모두 R이야? 얘도 R이야. CD 길이도 R이래. 지금 색칠한 길이들은 다 R이야. 자, AD가 2래요. T2 길이는 3이래요.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지? R-2가 되는 거 맞습니까? A2 길이를 구하라는데 A2만 쳐다보면 안 돼요. 자, 여기 큰 원이 있고요. 무슨 원이 있어요? 작은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작은 원 안에 무슨 사각형이 보여? 내적 사각형이 보이지? 이해돼? 여기도 R, 여기도 R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렇게 내적 사각형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닮음도 활용할 수 있고 원주가
동일하다도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면 여기도 뭐야? 세타가 됩니다. 자, 여기 이등변상은 좀 보여요? R-2. 그럼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 R의 제곱 마이너스 R-2의 제곱에 2R제곱이 만들어져. 근데 이쪽 삼각형으로도 길이들이 3R-2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간이 있다. 얘가 더 잘 보이네. 요거는 계산을 더 지저분하게 하니까. 자, 무슨 관이 같다? 원주각이 같다를 쓸 거야. 요거는 계산을 줄여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더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요거 알고 있으면 좀 더 빠른데, 얘들아, 이 원 안에 내접사각형이 사다리꼴로 존재할 때 어떤 특징이 있지? 하나가 이렇게 평행하면 무조건 여기 내접사각형이 등변사다리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등변사다리꼴의 특징이 뭘까? 그렇지. 요 대각선과 요 대각선은 서로 같다지. 그러니까 여기 위에를 세타로 잡고 아래가를 방정식 푼 다음에 i도 찾고 코사인 세타도 찾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좀 더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이 여기도 R, 여기도 R이야. 그럼 뭐가 같아? 대각선이 같은 거 맞습니까? 그럼 바로 이 상황인 거지? 대답 좀 해라 있어. 못 알아먹겠어 지금? R로 대각선이 같은 거 알겠어? 그럼 요 각도랑 요 각도가 어떨까? 같겠지. 왜? 이 현 두 개가 뭐하니까? 평행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알파라고 잡고 여기를 알파라고 잡고 여기를 파이 마이너스 알파로 잡으면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 왜? 코사인 알파라는 녀석은 여기가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코사인 법칙을 굳이 할 필요 없이 수직으로만 내려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빗변이 R 수직내는 지정을 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돼. 이렇게 수직 내는 거야. 그럼 얘 2등분하니까 2분의 R 마이너스 1이라고 빗변이 만들어져. 그럼 코사인 알파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이번엔 요 세 점을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지. 그럼 R-2의 제곱 3의 제곱 9에 마이너스 R제곱에 2 곱하기 3 곱하기 R-2더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부호가 같아요? 달라요? 부호가 다르겠죠? 제가 지금 2R분의 R-인데 얘의 부호를 바꾸는 게 좀 더 편하겠네. 2R분의 2-R로 바꿔요. 그거는 2 곱하기 3의 R-2에 자, R제곱 Y제곱 없어지지. 마이너스 4R 플러스 13으로 갖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2 없애고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R-2의 제곱은 마이너스 4R 제곱 플러스 14만. 조금이라도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 이거 본 거야. 아까처럼 요 위에 연주하고 같아서 또 해도 되는데, 저러려면 지금 대각선이 동일하다. 무슨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마이너스 3R 제곱 마이너스 4R이니까 10 플러스 12R에
마이너스 12는 r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2는 0이다가 되지. r 값이 얼마인 거야? 4인 거야. 4. 그럼 r이 4면 코사인 알파는 얼마야? 코사인 알파는 4분의 1 되겠지. 코사인 구하면 사인도 구해보라고 했지? 4분의 루트 15가 되는 거 맞습니까? 자, 물어보는 게 누구 물어보니? A2의 길이만 물어보네. 그럼 사인은 필요 없네. 왜? 이제 이쪽 방향 삼각형에서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한 번만 쓰면 되겠죠? A2의 제곱은 2의 제곱, 3의 제곱, 13에 마이너스 12에 코사인 알파 4분의 1 하면 되니까 3 빼주면 10. 그래서 루트 10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 조그만 삼각형, 조그만 원의 내접 삼각형 활용하는 거 알겠습니까?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 뭐가 같은 걸 확인했어요? 대각선이 같은 걸 확인했지? 무슨 사다리꼴? 등변사다리꼴. 그럼 얘네와 얘는 뭐하다? 평행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했어? 자, 15번. 최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어요. 연속인 함수 gx가 있어요. 왼쪽엔 여기 절대값이고 얘는 절대값이 없지요. 그러니까 fx랑 gx랑 그냥 같을 수도 있고요. fx랑 절대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gx가 같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되니? 이렇게 그냥 같을 때는 f'x 마이너스 8이 0 이상일 때고, 이렇게 같을 때는 f'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을 때. 자, f'이라는 f'x는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인데 최계수가 1인 녀석이니까 최계수가 3인 2차로 바뀌는데 얘가 8이라는 녀석과 부호 변화를 이렇게 한다는 거지. 이해돼? 이 문제 아름다운 문제니까 잘 봐. 이렇게 바뀔 때가 있어. 근데 어떻게 바뀌어야 돼? 연속적으로 바뀌어야 돼. 그럼 G라는 녀석은 아무 때나 바뀌는 게 아니라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선생님 판정 안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 아래쪽 건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집중! 요 아래 건 평가원 표현이야. 요거 똑바로 못 고치면 진짜 덜 배운 놈들이야. 자, 정석적으로 한번 고쳐줄게. 잘 찾아봐. 양의 무한수야. 빼기 뭐죠? gx죠. 그리고 여긴 h. 여기 gx-h야. 빼기로 시작하지?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빼기 gx가 와야 돼. 현재까지 같은 거야, 되는 거야? 같은 건데 뭐가 문제냐? 요 x-h랑 x랑 빼면 h야? 평균 변화를 만들어줘야 되지. 분모에 h 줘야 돼, 마이너스 h 줘야 돼. 마이너스 h 줘야 돼. 이걸 외우지 말고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그래 변형해도 반응할 수 있어요. 이 빨간색이 왜 쓰는지 알겠어요? 그러면 얘를 요약해 보면 얘는 우미분계수 더하기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의 합과 좌미분계수의 합이 0이 되는 시점들은 어떤 시점이냐? 1번이 뾰족한 시점이에요. 들어 올려져서.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여기 이렇게 들어 올렸어. 그럼 이 우미분계수와 이 좌미분계수의 절대값은 어때? 같은데 당연히 합하면
곱하면 0이 되겠지.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저것만 알면 안 돼. 뾰족인데 어떻게 뾰족? 대답해. 어떻게 뾰족? 들어 올려서 뾰족.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접선 기울기 자체가 0이면 돼. 접선 기울기가 0이면 그냥 극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극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모두 있어. 이렇게 한번 누웠다가 입었다가 일어나는 이런 지점들도 다 저거에 같이 연결되는 지점들인 것인 거지. 알아볼까? 자, 이 표현이 되게 고전적인 표현이고 이걸 이렇게 고치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자, x 빼기 h와 x를 빼면 h가 아니라 마이너스 h여서 그래. 이 두 가지까지 했고요. 그럼 그거의 합이 몇 개? 12래요. 얘들아, 얘가 x축과 안 만난다면 fx는 어떻게 그려지겠어? fx는 주구장창? 주구장창 뭐하게 그려져? 증가하게 그려지겠지? 아니? 그럼 저거에 만족하는 지점이 여기가 x축이어서 들어 올려줬다고 쳐봐. 그 여기가 한쪽이 x축이면 한쪽은 x축이 아니겠지. 아니? 그럼 한쪽만 들어 올려지지. 그럼 하나의 값이 10이다? 여러 값의 합인데 이상하죠. 그래서 요 f'x가 x축과 두 번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의심하게 되는데 여기서 극소를 갖게 되고 잘 봐. 요 오른쪽 요런 점들, 요 선들은 g가 g 마이너스 gx로 바뀌는 지점. g가 마이너스 gx로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바뀌어야 돼? 연속적으로 바뀌어야 돼. 부호가 바뀌어도 연속이 되는 마법의 숫자는 0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빨간색 이 시점에서는 똑같이 x축. 그래서 이렇게 여기 동시에 x축 이렇게 지나가는 fx였다면 gx를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야. 8보다 큰 범위는 그대로 놔둬. 응? 근데 8보다 작을 때는 gx를 마이너스 fx로 만드니까 이걸 내리고 이걸 올려도 gx는 어떻게 돼요? 연속이 되겠지. 이해했니?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그래프가 극대 극소 f'x가 x축과 두 번 만나면서 극대 극소를 갖고 올라간 만큼 떨어지고 내려간 만큼 올라와서 x축과 이렇게 세 번 만나게 돼야 된다. 가능해? 그럼 요 지점에서 뒤집기, 요 지점에서 뒤집기가 될 거 아니야? 두 번 뒤집기가 되고요. 접선 길이가 0, 접선 길이가 0, 또 두 번이 나타나지. 총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4개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의 합이 얼마래? 11에 얘들아 여기 자꾸 불러주세요. 4개의 합이 11에 가운데가 얼마야? 3인 거지? 3차 함수는 반드시 대칭점 있잖아. 2차 함수는 무슨 축이 있고요? 대칭축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했나요?
자, 그런데 아직 우리가 이걸 다 풀지 못하는 건 요 간격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모른다고? 근데 너는 이런 3차 함수에서 간격들을 알아. 몇 대 몇? 1대 루트 3. 1대 루트 3을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요 간격을 L이라고 잡으면 요 간격은 뭐가 되겠어요? 루트 3L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F'X를 잡자. 최계수가 3이야. 3. 오케이? 대칭축이 얼마야? 3. 제곱하고 여기 C 하나 주면 되겠지. 이해니?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뭘 느껴야 되냐면 요 x축 떨어진 요 넓이와 x축 올라간 요 넓이가 뭐 할까요? 같아야 되지. 올라간 만큼 떨어져야 돼.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값이 얼마야?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인테그랄 3부터 이 루트 3에 이러면 안 돼. 3 플러스 루트 3에 이래야 되지. 3x-3의 제곱 c dx가 얼마야? 0이라는 사실이다. 자, 또 하나 봐. 여기 뭐라고 돼 있지? 여기 8이라고 돼 있지? 여기 좌표가 지금 3 플러스 루트 3L인 거야. 그럼 3 플러스 루트 3L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럼 집어넣으면 값이 어떻게 돼? 3은 지워지고 3L제곱이니까 9L제곱 더하기 C가 되는 거지. 얘는 얼마야? 함수값 나왔잖아. 8이라고 나온 거야. 이해돼요? 자, 미지 두 개를 찾아야 되니까 이걸 다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얘를 적분해. x-3의 세제곱에 cx에 3 플러스 루트 3L은 0이다. 대입해. 그러면 3은 없어지고 3 루트 3L 세제곱되고 C에 3 플러스 루트 3L이 되고 3 집어넣으면 0이고 빼기 3C가 0이다가 됩니다. C가 얼마죠? 8 마이너스 9의 제곱이죠? 넣어서 계산하면 돼. 오케이? 선생님, 요 계산 싫어요. 요 적분 계산을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지금 3차보다 더 간단한 건 몇 차지? 2차지, 2차. 무슨 말이냐? 여기 좌표가 8이잖아. 여기 좌표는 얼마야? y. 0 아니야? 그럼 여기가 3 플러스 루트 3L이면 여기는 뭐야? 3 플러스 L이 되겠지. 그러니까 F 프라임 갖고 한 거야. F 플러스 3 플러스 L은 3L제곱 더하기 C가 되고 걔는 0이 되지. F 프라임 3 플러스 루트 3L은 9L제곱 되고 C가 되고 걔는 8이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6L제곱이 8인 거야. 그럼 L제곱은 3분의 4인 거야. 그럼 A 값이 루트 3분의 2인 것이야. 알아볼까?
그래서 요거 값을 얼마로 바꿔? 대입하면 5로 바꾸게 되겠지. 얘를 쏘지. 그럼 3, 5지. 그럼 얘는 얼마겠어? 1 아니겠어? 이해돼? 물어보는 게 fx인 거 맞습니까? fx는 최계수가 1이고 1에서 만났어? 3에서 만났어? 5에서 만났어. x축. 오케이? 자, 그럼 f7은 6, 4, 2가 돼서 48이 됩니다. 적분 안 해도 저렇게 도함수로만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자, 20번. 코사인 x랑 사인 k인데, 얘들아, 요 k가 상수란 말이야. 지금 우리가 그려서 봐야 될 건 코사인 함수인 거지. 근데 이 상수를 갖다 대서 만나는 x1, x2가 있는데 그거의 차이가 9분의 13파이예요. 얘들아,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니까 요거의 차이가 얼마니? 파이지 파이. 파이보다 얘가 크잖아. 요렇게 해서 9분의 13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상수라고 잡으면 요거의 이게 이 상수값이라고. 이 상수가 만나는 9분의 13파이. 자, 재밌는 거 하나 볼게요. 얘가 넓었다가 좁아지지. 이걸 상수 m이라고 잡으면 y는 마이너스 m을 이렇게 싹 긋잖아. 그럼 위에 폭과 아래 폭이 어때? 같지? 아, 위에 폭과 아래 폭이 요 세로 폭과 요 세로 폭이 어때? 같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9분의 5파이가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저 처음에 나오는 m 값은 sin k가 m 값이어도 되고 sin k가 마이너스 m이어도 된다는 소리지. 왜? 뭐였습니까? 절대값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sin k에 이 m이라는 건 결국 코사인 값인데, 봐봐. 이거 뭐 비례관계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 이게 2파이잖아. 맞아? 그럼 나머지 부분이 9분의 5파이지. 그럼 2등분 했잖아. 코사인 18분의 5파이가 알겠어요? 응? 코사인 18분의 5파이가 알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요 길이랑 요 길이 절반 쪼개서. 그럼 이때 sin k는 마이너스 m이어도 되는데 요 길이가 얼마예요? 거꾸로 18분의 13파이가 되겠지. 아니, 요 길이 요 길이 요 두 길이 합치기 요거 아니에요? 9분의 4파이라고. 이거 두 개 합친 게 9분의 5파이가 되지. 요거랑 요거랑 길이 합친 게 9분의 5파이가 전체 2파이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두 길이의 길이는 어때요? 그럼 9분의 5파이의 절반이니까 18분의 5파이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합쳐서 2파이가 돼야 된다니까. 자,
이게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다 똑같아. 이 시작점은 어디다 두는 거에 따라 다르지. 자, 봐봐. 요만큼 길이가 L이야. 그럼 요만큼 길이인데 요 길이가 같아. 요 길이는 뭘까요? 2파이 마이너스. 왜 그럼 그 증명은 너무 쉬워. 봐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어때? 아니, 미안하지만 그럼 같은 거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줄이 맞아? 이해돼? 그럼 이때 이 밑으로 갔을 때는 코사인 18분의 13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인 K 값이 이래도 된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녀석이 이렇게 됐을 때 K의 무슨 값?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구할 건데 얘들아, 얘는 사인이고 얘는 코사인이지. 응? 얘는 사인이고 얘는 코사인이잖아. 그럼 K를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8분의 5파이로 본다면, 오케이? 또 K를 2파이분의 2파이 더하기 15파이분의 5파이를 해도 사인은 2등 2, 4분면 해도 양수니까 가능한 거 맞습니까? 이때는 K를 2분의 파이의 마이너스 18분의 13파이, K를 2분의 파이의 플러스 18분의 13파이라고 잡아도 된다고요. 오케이? 자, K가 무슨 수야? 0과 2파이 숫자지. 그럼 얘는 음수여서 안 돼.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더 크지. 그럼 얘가 최대값, 얘가 무슨 값? 최소값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라지 m에서 스몰 m을 빼면 18분의 5파이 빼냈어. 빼냈지. 잠깐만. 생각해. 자, y는 절대값 sin k라는 녀석이 반드시 이렇게 와야 되고, 여기에 위치와 여기에 위치를 빨리 찾아보면 9분의 13파이니까 9분의 18파이가 2파이잖아? 9분의 5파이 남지? 9분의 5파이는 양쪽으로 쪼개 먹어야 되니까 여기 얼마야? 18분의 5파이. 여기는 18분의 5파이. 18분의 9분의 3파이. 9분의 5파이. 9분의 5파이.
2로 나누면 18분의 5파이. 2파이에서 18분의 5파이 빼면 18분의 36이니까 31파이. 1파이가 돼요. 절대값 sin k는 코사인 18분의 5파이 혹은 코사인 18분의 31파이가 돼야 되는 건데, k는 0에서부터 2파이까지가, 그러니까 사인이 코사인으로만 바뀌면 되는 거. 부호는 무시해도 되니까 2분의 3파이에서 왔다 갔다 해줘. k가 2분의 3파이 뿔마 해도 사인은 뭘로 바뀌어요? 야, 일어나.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뿔마 해도 사인은 뭘로 바뀌어요?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자, k를 최대한 크게 만들고 싶어. 최대한 크게 만들고 싶어. 얘를 더할 수는 없지. 2파이를 넘어갈 테니까. 그럼 얘를 더하면 18분의 5파이를 더하면 자, k를 최소로 만들고 싶어. 근데 0보다는 커야 돼. 그치. 그럼 1,4분면은 끌고 갈 거야. 최소로 만들고 싶어. 2분의 파이에서 음수가 되면 안 돼요. 요 둔각을 빼서놓고 요 예각을 뺄 거야. 그럼 18분의 5파이를 빼면 사인 얘는 코사인 18분의 5파이가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얘네들을 최대 최소라고 했을 때 빼면 파이 플러스 18분의 18이니까 9분의 5파이가 되지. 이해되니? 그럼 9분의 14파이야. 9분의 14파이 13. 다시 한 번만 관찰해보자. 요게 이렇게 상수 어차피 위로 가야 돼. 18분의 5파이 18분의 31파이 이거 알겠지? 근데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려면, 사인이 코사인 값으로 바뀌려면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해돼? 부호가 플러스로 바뀔 때, 각변할 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 뭐가 씌워져 있어? 절대값 씌워지니까 마이너스 되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k를 최대로 보려면 일단 2분의 3파이에서 각변을 시키도록 해야 되겠지. 2파이를 넘어서는 안 돼. 요 예각을 갖다 놓으니까 플러스 18분의 5파이까지 보는 게 최대값이 돼요. 자, 최소로 만들고 싶으면 2분의 파이에서 각변을 시킬 거야. 최소 만드니까 더해야 돼, 빼야 돼? 뺄 건데 이 둔각을 뺄 수는 없잖아. 왜? 0보다 커야 되니까 18분의 5파이를 빼줍니다. 그럼 빼주면 파이 더하기 9분의 5파이가 돼서 9분의 14파이 맞습니다. 저렇게 보시면 쉽게 봐요. 여기 봐.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있어요.
C0은 뭘로 바꿔치겠어? 0이 여기 있으니까 F1이지? 아니? 그럼 F1은 0이다 라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X는 0에서 GX는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여기다 0을 집어넣어봐 F1이 되지. 여기다 0을 집어넣어봐 F0 더하기 M이 되잖아. 근데 여기 양수 M이라고 했어. 얘는 0이고 얘는 M이야. M이 양수라고. 그러니까 GX는 X는 0에서 연속 불연속? 불연속인 게 들어갔어. GX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작은 순서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있는데 몇 개인지는 모르는데 맨 마지막 녀석은 무슨 수래? X축과 만나는 그 지점은 정수래. 그리고 그 개수와 이거의 합이 5가 되더라. 얘는 몇 번만 그려보면 알게 되는데 잘 봐. 0일 때 0이고 언제일 때 0이야? 1일 때 0이야. 얘는 fx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켰어? 마이너스 1만큼 왼쪽으로 미는 거지. 그럼 이 0은 얼마로 가? 마이너스 1로 가고 1은 0으로 가서 0 이하일 때 두 번 0이 돼. 오케이? 그럼 0 넘어가는 부분은 원래의 f를 뭐에서? 양수 m 들어 올려서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이렇게 정수 조건 나왔어? 몇 번씩 해보면서 따져봐야겠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0, 1 중에 원래 f를 볼 거야. 중근을 갖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 요렇게 그리죠. F가 파란색이야. 시간 없으니까 그냥 색깔만 쓸게. 그럼 평행 이동 시켰다고 치면 여기까지 그려지지.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 하게 되지? 요 두 근은 같고요. 요 파란색을 0 초과될 때는 뭐 하기로 했어요? 들어 올리기로 했잖아. 근데 얘를 들어 올리면 두 개의 글을 갖다가 접해서 한 개의 글을 갖다가 많이 들어 올리면 아예 안 만나게 돼요. 아니? 근데 이 들어 올리는 걸 이렇게 색깔로 시작해.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여기 새로 생긴 근들은 무조건 정수가 아니지. 0과 얼마 사이에 있어? 1 사이에 있어. 그러니까 이 아파트 조건을 만족시킬 가능성이 없어요. 한 번 더 해볼게. 0, 1인데 이번엔 요렇게 근을 가졌다고 쳐보자. 이건 F야. 그럼 평행 이동한 녀석은 여기까지 이렇게 접혀야 돼. 그리고 나서 이 파란색을 뭐 할 거야? 들어 올릴 거야. 그럼 X축과 만날 일이 안 생기지. 그럼 실행이 두 개밖에 없고 합해서 5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뭐가 안 되는 거 확인했어야지. 중근을 갖는 경우는 안 되는 거 확인했죠? 그럼 서로 다른 몇 개의 실행을 갖는 거야? 3개의 실행을 갖는 거야. 0, 1, 네모 이렇게 가져. 자, 평행 이동해봐. 마이너스 1 되고 0 되고. 그래서 요만큼까지는 여기 그대로 이렇게 와.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뭐 할 거야? 들어 올릴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 올려줬으면 실근이 몇 개예요? 3개죠, 3개. 그러니까 요 n값이 3이 되는 거야. 그다음 요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1, 0, 여기 하나 있지. 플러스
별표라고 잡을게요. 그걸 5로 만들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여기가 얼마인데? 3이면 되지. 됐나요? 이런 모순 없는 상황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반대쪽에서 식을 또 갖는 경우는 모순이 생겨. 시간 없으니까 조이지 말고 맞췄어? 그 상황까지 여러분들은 공부하는 마음으로 다 환상해봐. 요 그림밖에 안 된다고. 다 해보면. 알아볼까? 그럼 이걸로 함수식을 어떻게 찾냐? fx는 최계수가 주어졌나? 1 주어졌지? x, x-1, x-알파, 여기 알파라고 잡을게. 이렇게 주어졌는데 fx 더하기 m이란 녀석, x의 x-1, x-알파의 더하기 m이란 녀석, 이걸 새로운 함수로 인정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어? 3 집어넣으면 0이고 미분에서 3 집어넣어도 0이다가 완성이 되겠지. 그럼 식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으니까 m 값도 찾아지고 알파 값도 찾아져야 안 찾아져요? 이해돼? 그래서 답하시면 되는 거야. 지루해 와서 계산을 안 할게요. 자, 이거 봅시다. 마지막. 요 정화식을 보면 3이 줄어들던지 2가 느는 거야. 3이 줄던 2가 늘던. 이게 네 맘대로 하면 되는데 1일 때와 13일 때와 14일 때나 그러니까 오로지 0 이하가 되는 녀석은 요렇게 3개의 항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무슨 수야? 0보다 큰 수야.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으니 나머지는 모두 자연수가 돼야 돼. 근데 3 늘던지 3 줄던지 2 늘던지 이 상황밖에 없어. 그런데 인접 2칸 띄어서 차이가 1이 될 때가 15 이하에서 몇 번 나타나야 돼? 2번 나타나야 돼. 이랬을 때 1항부터 15항까지 찾으시오. 그러니까 되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겠지. 자, 어떻게 추정하는지 봐. 제일 먼저 14항, 14항, 15항, 16항, 17항까지를 쓸 거야. 왜 그런지 봐. m의 15 이하의 n이지. 그럼 여기가 15로 집어넣으면 여기 얼마가 돼? 17이니까 17항까지는 규명을 해야 해. 자, 13항이 될 수 있는 숫자를 볼게요. 13항은 무슨 수죠? 0 이하지. 상황은 누구 때문에 만들었지? 12항. 얘 0이야? 얘 0이야? 그럼 12항은 무슨 수지? 나머지는 다 무슨 수라고 했어요? 자연수. 얘는 자연수야, 자연수. 자연수인데 0 이하로 떨어져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을 빼는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얘가 가능한 자연수는 3, 2, 1밖에 없어요. 알아볼까? 그럼 얘는 뭐가 되지? 0이 되지. 얘는 마이너스 1이 되지. 얘는 마이너스 2가 돼. 얘가 뭐 이하가 돼야 된다고 했어? 0이야. 그럼 더해질 순 없지. 그럼 빼기 뭘로 확정돼? 3으로 확정돼. 근데 봐봐.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나머지는 다 무슨 수라고? 그럼 마이너스 3에서 2를 더하면 자연수가 되나? 봤어? 그렇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2를 더하면 얘는 자연수 되니까 안 되지? 빼야 돼? 그럼 이게 뭐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 맞습니까? 거기에
이제 얘는 자연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돼? 2를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돼서 자연수가 안 돼서 또 나가리. 알아먹어? 자, 봐봐. 얘가 두 가지가 있다. 0 이하. 2를 더해서 0으로 만들 수 있지. 3을 빼서 마이너스 5가 되는데 마이너스 5 다음에 자연수를 만들 방법이 없어. 근데 0 다음에 자연수를 만들 방법이 있어. 이해돼?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 0, 2. 자, 여기서 3을 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자연수 돼야 되니까 4가 돼야 돼. 얘도 자연수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야. 얘는 2를 더해서 6이 될 수도 있고 3을 빼서 1이 될 수도 있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조합, 12항부터는 요 조합밖에 없어. 그럼 이제 거꾸로 쫓아갈 수도 있겠지. 거꾸로 쫓아갈 때 잘 봐. 요걸로 줄일 수가 있는 거야. 지금 1과 0은 두 칸인데 차가 얼마야? 1이지. 이렇게는 차가 1이 아니지. 이렇게는 차가 1이 아니지. 이렇게는 차가 1이 아니지. 그럼 만약 요 윗줄을 쫓아갔다면 앞에서 이런 차가 1이 일어나는 게 한 번만 더 나타나도록 역방향으로 쫓아가면 돼. 알아먹어? 자, 그런데 1 마이너스 2, 0, 2, 4, 1이 되면 봐봐. 얘랑 얘는 1 차이 나지. 그런데 얘랑 얘도 얼마 차이 나? 그럼 얘 이제 역방향으로 쫓아갈 수 있게 될 거 아니야. 가는 길이 멀어도. 근데 1 차이 나는 게 더 이상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니까 가지가 줄어드는 거야. 이해했어? 지겨워하니까 이거 거꾸로 가는 건 니네들 하면 돼. 여기까지 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만 하면 좀 풀어. 다시 맨 처음에 시작 어떻게 했는지 봐봐. 몇 항부터 몇 항까지 써서 17항. 여기서 제한을 해줬죠. 그리고 여기서 파악할 때 요 세 개 빼고는 다 무슨 수? 자연수라는 걸 이걸 내야 된다. 그래서 12항, 13항, 14항, 15항, 16항, 17항인 건데 12항이 1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쫓아가는 거 잠깐만 보여주면 11항이지. 그럼 얘는 4밖에 안 된다. 왜? 여기는 무슨 수여야 돼? 자연수여야 돼. 그럼 11항 됐어? 자, 10항도 얘는 무조건 무슨 수여야 돼? 자연수여야 돼.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이 좀 바뀌어. 여기는 7일 수도 있고요. 얼마일 수도 있어요? 2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또 9항으로 갔을 때 그때 갈 때 이걸 보라고. 여기 2고 여기 얼마야? 그럼 차가 얼마가 됐어? 그럼 요걸 쫓아간다고 이제 더 이상 차가 1이 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얘가 5가 될 수 있을까요? 5가 되는 순간 여기 차가 1이 되겠죠. 그럼 2를 더해서 2가 됐다고 치면 여기 0이라고 쳐봐. 그럼 말이 돼, 안 돼? 9항은 무슨 수여야 돼? 자연수여야 돼. 그래서 여기 가지가 또 없어진다. 이해했니? 이걸 윗줄과 아랫줄 정상적으로 하시면 무조건 풀리게 됩니다. 뭘 공부시키는 거야? 요 표현들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요 세 개 빼고는 다 무슨 항? 무슨 수? 알아먹겠니? 5분 했다가 벌써